안녕하세요. 논만지 구독자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그간 논술만큼은 예민해질 테야 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통해서만 어,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만나왔었는데요. 제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소개하면은 논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튜브를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첫 영상은 음, 고려대학교 논술 대비법입니다. 고대 논술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인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수험생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려대는 아마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대학 중 하나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논리적 상상력이 풍부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 상상력. 이 두 단어만 놓고 보면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할 뿐 아니라 두 단어가 단짝처럼 잘 어울린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일은 아마도 판단을 내리는 일일 거예요. 판단이 쉽지 않은 이유는 판단 대상이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뭘 해야 할까요? 우선 판단이 가져올 후폭풍을 최대한 생각해야겠죠. 이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은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힘을 말합니다. 상상 후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최대한 논리적으로. 논리는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가정이나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판단의 순간. 이때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상적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고대 논술 문제.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뭐, 일부 수험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논술로 고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벽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닙니다. 논리가 치밀하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오히려 문법적, 논리적 엄밀함은 고대 문제를 풀 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수험생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치밀한 논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출제진이 원하는 수준의 완벽한 논리 전개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서 출제진은 수험생에게 완벽한 논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시 답안을 보면 수험생이 자신의 논리 그물로 다양한 물고기를 잡길 바라는 출제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논리는 기본기, 상상력은 개인기라고 풀이하면 어느 정도 기본기만 있으면 마음껏 개인기를 발휘해도 됩니다. 출제진 역시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의 논리를 평가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논리적 상상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고대 논술 문제를 푸는 건 놀이기구를 타는 거와 비슷합니다. 재밌으니까요. 대신 제시문과 발문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제가 언급한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요. 그럼 실제 문제를 통해 제시문과 발문 해석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문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오후 문제 1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1. 위에 글 1에서 5 가운데 셋을 선택하고 그것을 근거로 아래 6의 그림이 나타내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문제 1을 풀기 위해서는 그림이 나타내는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림 1에서 어떤 문제가 보이나요? 북아메리카와 유럽,
오세아니처럼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높은 곳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네요. 여기서는 국가 간 부의 양극화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 2를 보면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높은 국가로 인구가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보이나요? 맞습니다. 북극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 그림 3에선 사멸 위기 언어수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수가 줄면 문화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으니 문화 다양성 감소가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림 4를 보면 음,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주 노동자나 이민자를 내국인과는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척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림 1에선 부의 양극화, 그림 2에선 인구 쏠림, 그림 3에선 문화 다양성 감소, 그림 4에선 외국인 배척. 2025학년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5 문제인데요. 5점 문제나 2026학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본 수험생이라면 1번 발문에 단어 하나가 빠진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공통적으로입니다. 1번 문제 발문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공통적으로라는 단어가 빠졌으니 그림 1에서 4, 이 문제 공통점을 찾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 인문호 1번 문항 외,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문항이죠. 이거 외에 최근 출제된 모든 문항에 공통적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고도의 추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출제진이 앞으로도 이 문구를 문항에 넣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찾는 게 좋습니다. 실제 예시 답안을 보면 1에서 4 문제의 공통점을 서술했습니다. 정답은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음,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세계화로 인한 문제일까요? 세계화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놓고 경쟁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세계화에 적극 동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원인은 세계화가 아닌 각국 정부의 제도적 역량과 부패 등 내부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예시 답안에 딴지를 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위에서 뭐라고 말했죠? 맞습니다. 논리적 엄밀함은 고대 문제를 풀 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논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틈이 없는 완벽한 논리를 전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서 문제를 출제한 출제진 역시 수험생에게 완벽한 논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촘촘한 논리를 무기 삼아 따지고 들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반론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세계화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물론 터무니없는 논리를 내세워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논리는 존재하기 힘든 만큼 문제를 풀 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럼 유연한 사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음,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되는 정도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이유. 2025학년도 인문 5점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2025학년도 오전 문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일단 2025학년도 5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풀려면 이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볼게요, 한번. 그림 1에서는 무슨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음, 직관적으로 대도시 쏠림을 짚어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통근, 이 통근이란 뜻은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님이란 뜻이고, 통학, 통학은 집에서 학교에 다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는 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통근 통학률을 주석을 통해 설명해 주지 않아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림 2로 넘어가 볼게요. 음, 그림 2에 담긴 친절도는 제로 수준입니다. 역시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서울의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는 인구 쏠림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서울의 여름이 지구 온난화로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서울의 여름이 인구 집중 문제로 길어지는 것이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 인구 유출세가 강한 다른 지역의 계절 길이 변화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급한 대로 논리적 엄밀함으로 제시문을 분석하려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문 해석법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2026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문제 1번. 역시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림 4개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짚어내야겠죠? 한번 볼게요. 그림 4개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 과연 있을까요? 예시 답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경제 불평등과 분배적 정의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 이 그림 6은 그림 1과 그림 3은 경제적 불평등에 그림 2와 그림 4는 분배적 정의 문제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혹시 이상한 점 없나요? 힌트 드릴게요. 이 공통적으로라는 뜻, 어떤 뜻을 갖고 있죠? 공통적? 둘 또는 그 이상의 것에 두루 통하고 관계가 된 것. 이 문법적으로 엄밀하게 발문을 해석하면 그림 1에서 4까지, 4에서 그림 1에서 4, 이 그림 4개에서 같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문제는 총 2개, 경제적 불평등은 그림 1과 3에서, 분배적 정의 문제는 그림 2와 4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 답안은 그렇게 봤죠? 이 문법적 엄밀함에 집착해서 공통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양극화? 양극화. 양극화라고 하기에는 그림 4가 좀 걸리네요. 그럼 불공정? 음, 과연 소득 불평등을 불공정이란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해석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 공통적으로 해석법, 그림 1에서 그림 4까지 하나의 공통적 문제를 찾을 수 있다면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안 보일 때는 공통적이란 단어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문제 제시문과 발문 해석법을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사실 뭐 특정 대학, 뭐 고려대에만 국한돼 있는 적용법은 아니고요. 모든 대학의 논술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발문, 제시문 꼼꼼하게 읽어야겠죠. 근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발문과 제시문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은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서 첫 영상으로 고려대편을 준비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제가 말씀드린 적용법, 배문, 그 다음에 제시문, 적용법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